아른드림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의 중학교 1학년 김나희입니다. 저희 봉사단은 여러분들께 우리 주위의 문화재들에 대해 조금 더 쉽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동래부 동원에 혹시 한 번도 안 오신 시청자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엄마 따라 동래 시장에 자주 왔었는데 지나다니기만 했지 사실 들어온 건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허투루 스쳐 보냈던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서 조선의 한 부분을 같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아끼는 일에 대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공부를 하는 중이고 알고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알고 계시는 역사 지식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만 오늘 동래부 동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연습도 하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동래부 동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산을 뭐라고 불렀나요? 동래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이곳을 동래부라고 불렀고요. 이곳은 동래부에 관아가 있던 조선시대 동래부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동래가 아직도 부산의 중심이죠. 학교도 많고 집값도 비쌉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땅 파면 유물도 막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부터 좋은 곳이라는 증거겠죠?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은 태종 임금이 전국을 8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등이 조선시대에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약 330여 개의 군과 현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래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시, 김해시 등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부, 목, 군, 현에는 각각의 수령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당연히 동래에도 수령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수령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래부 동원은 1972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동래부의 관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관아는 이것이죠. 저놈을 고문장 100대를 쳐라! 라고 수령이 말하는 곳입니다. 즉 도읍의 부사가 직접 나란 일을 보던 장소입니다. 지금의 시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업무에다가 경찰청, 지방법원, 지역변무청 등의 일을 통괄적으로 병행했습니다. 멀티플레이였네요. 이 건물은 현재 부산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단일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관아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령이란 부사란? 제일 유명하신 분 있죠? 송상현 부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이곳에 부임하셔서 동래 우성 전투 때 장렬히 전사하신 분입니다. 조선은 문인이 우선되는 정책을 펼쳤지만 동래는 도읍으로서 군사적 교점 역할이 강했기 때문에 부산 진성에는 무인인 정발 장군을 임명하고 여기 동래는 문관인 송상현을 임명했습니다. 외란 1년 전에 임명되었는데 올곧고 바른 인품으로 다른 세력의 미움을 받아 저천된 게 아닌가 하는 설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직자로서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또 저천이라 할 만큼 여기에 업무가 많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기록에 남아있는데 싸움에는 익숙치 않았지만 성을 축성하고 군을 정비하여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왜군은 먼저 부산 진성을 함락시키고 아래로는 다대성, 위로는 동래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길을 비켜달라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말에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송상현 부사는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는 전사의 가도난이라고 쓴 목판을 던지며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이분의 위패는 안락동의 준열사에 모셨죠. 어떤 사극 드라마를 보셨을지에 따라 다르지만 암행어사 출두요 해서 참관오리로 처형되는 그런 분들 대부분 부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상현 부사는 조금 다르죠? 수령은 목사, 부사, 군수, 헐령, 헝감을 통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곳에는
부사를 파견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는 여러 개의 군을 통합하여 다스렸습니다. 목사와 정삼품으로는 풍계와 같으며 지위는 더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쳐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 있죠. 과거 시험은 문과와 무과가 있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도 있습니다. 고급 관료가 되어 출세하려면 문과를 봐요. 문과 시험은 소과와 대과가 있는데 소과는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보는 생원과가 있고 시쓰기 등을 하여 문장력을 시험치는 진사과가 있습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과를 치르려면 첫 번째 초시에서 200명을 뽑고 두 번째 시험에서 33명을 뽑아 임금 앞에서 세 번째 시험을 치릅니다. 임금님이 최종 합격자를 뽑지요. 여기서 1등을 하면 장원급제라고 하는 그거 되는 겁니다. 꽂은 어사와 쓰고 말 타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장원급제 하면 종육품이 됩니다. 교목군 가면 근정정 앞에 돌을 보셨나요? 정1품부터 9품, 종1품부터 9품, 18품계가 있습니다. 그중 종6품입니다. 아직 올라갈 때가 한참 남았네요. 한참. 8도 관찰사쯤 되면 종2품이 됩니다. 조선시대 6조. 사급 보면 이조 판서 뭐 이런 대감님들이 정2품입니다. 지금 구급시험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린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일단 우리는 서울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일단 한양의 과거를 보러 걸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관광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을 영광을 보러 간다 하여 관광.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역관광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수령이 하는 일은 조선의 법정인 경국대전에 수령 7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풍계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이 달랐지만 대체로 조선은 농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농업을 일으키고 또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교육, 따라서 일손이 많아야겠죠. 인구 증식, 군대 관리, 부역과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일,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 나쁜 짓 하는 사람 벌 주고 고치게 하는 일, 이렇게 등 7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지금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잘해야 백성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동네에 파견된 수령에게는 다른 2가지 역할이 더 주어집니다. 첫째는 군사권입니다. 동네 부사는 임금의 허락이 없어도 군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첫 전쟁터였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 외적을 막아내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권입니다. 조선과 교류를 위해 온 일본 사신은 동네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부사가 일본의 외교 문서를 들고 직접 한량의 임금께 가서 단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역할 2가지를 적어놓은 현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나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래부 동원 내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신당입니다. 이곳이죠. 동래부 동원의 제일 중심이 되는 건물로 1636년 동래부사 정량필이 세웠고 1711년 부사 이정신이 충신당이라는 현판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충신당의 현판은 예전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든 것입니다. 현판의 글씨는 당대의 명필가였던 송중길이라는 분의 글 중에서 충자와 신자를 편집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충신당은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격이 있는 건물 양식입니다. 정삼품 당상관이 되어야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격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좌우에 방이 있고 가운데 대청을 두어 수령은 가운데 대청에서 공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저기 수령이 앉아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변면, 천자, 마루 등이 많이 개조되었습니다. 1973년 동래군이 양산군으로 편입된 후에는 양산군 보건소 동부지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가치를 훼손당했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납니다. 안에 들어가면 동래의 역사와 동래부 동원, 옛 모형 사진자료, 지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천천히 둘러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실 분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충신당 내부에는 각 문에 물루에 걸려있는 현판들을 모아놨습니다.
동래읍성에는 총 6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문과 앞문, 인생문 다 합해서 6개입니다. 사대문이 다 닫히면 두 개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은일루는 동래읍성 앞문에 걸려있던 현판, 심성루는 동래읍성 서문에 걸려있는 것, 무루는 동래읍성 남문, 지루는 동래읍성 동문에 걸려있는 현판입니다. 그럼 연심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심당은 부사의 관사 또는 수령을 돕는 육방, 즉 2호, 예방, 형, 공방 등의 관원들이 대리소로 쓰던 곳입니다. 참고로 육방은 중앙에 육조가 있는 것처럼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향리를 육방으로 두어 수령 업무를 보좌하게 하였습니다. 육방의 역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 총무, 인사관리고요. 공방, 토목, 병방, 군역, 예방, 교육, 문화, 형방, 치안, 호방, 세금 이렇게 역할을 맡았습니다. 독경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들의 휴식 공간으로 지금 이곳에는 당시의 동네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임진왜란 항거 모습을 모형으로 전시 중입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에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찬주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원은 부사의 경호를 맡았던 비장의 처소입니다. 즉 호위무사들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래부 동원에서 유일하게 2층 누각으로 만들어진 망미루입니다. 조선 후기 동래부 동원으로 출입을 하던 대문입니다. 물루는 누각 형태의 대문 건물입니다. 망미루에는 동래읍성의 사대문을 여닫는 시각을 알리는 큰 북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북은 현재 충신당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포정사라는 이름이었다가 변방에 파견된 수령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뜻으로 망미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망미루는 일제강점기 1919년 3.1운동의 시작점이기도 한 곳입니다. 매년 3월 1일에 동래시장에서 하는 만세운동 재연행사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긴 곳입니다. 그러면 고마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청은 민가에서 징발한 말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말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관아에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완대현입니다. 독경당과 같은 역할, 부사의 휴식 공간입니다. 1636년 동래부사 정량필이 충신당과 함께 지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충신당과 염신당 이외의 건물과 함께 철거되었습니다. 2018년에 새로 복원하여 현판식을 하였습니다. 동래부 동원에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져 현재 복원 예정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야사청, 정을루 등이 다시 복원되어 위험 있는 동래부 동원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내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밖에 있는 외대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부 동원의 외대문은 조선 후기 동래부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건물입니다. 외대문의 좌우에 있는 한자를 한번 읽어보자면 진변, 병마, 절제영, 교린, 연향, 선위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병, 병마, 절제영은 동래부가 변방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이고 교린, 연향, 선위사는 일본과 교육하는 역할로서 사신을 접대하는 관아라는 뜻입니다. 건물 현판에 쓰여진 동래 독진 대하문이라는 명칭은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의 군사권이 독립되었음을 알리는 현판입니다. 그만큼 동래부 동원이 특별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른 지역의 동원보다 격이 높았음을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체 규모는 작지만 산문 형식이며 지붕도 소사에 나 있습니다. 홍살로 보아 외산문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흔치 않은 건축물로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금강공원 내로 이전되었다가 2014년에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의미로 이곳에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원래는 맞은편에 있는 농협은행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원이 원래 모습대로 복원이 다 되면 참 좋겠지만 여건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역사와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이런 변화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래부 동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래읍성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국정대에 올라가서 동래읍성 전체를 볼 수 있는데 부산의 옛 중심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위치를 가늠해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또 그 후에 여기 동원에 오시게 되면 조선의 옛 모습을 하나하나 더 재밌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을 참고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재 지키는 사람이 주인이다. 감사합니다.